선거의 최대 하이라이트, 개표. 그런데 그 많은 투표지는 어떻게 개표되는 걸까?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완벽한 개표를 위한 첨단 개표 장비 대공개. 개표에 관한 모든 궁금증, 선거 궁금해에서 지금 공개합니다. 자, 선거에 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선거 궁금해 신영일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세 분부터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얘기를 해볼지 선거 궁금해 오늘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개표가 궁금해입니다. 역시 개표를 해봐야 누가 당선되는지를 아니까 개표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선거라는 거는 그 사람들의 투표, 선택을 통해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사람을 또는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인의 선택의 결과가 과연 집단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었겠느냐, 여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군요. 최근에는 선관위에서도 개표 방송을 또 따로 하고 계시죠? 네, 중앙선관위에서는 그 개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홈페이지와 그리고 자체 방송을 통해서 그 개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약간 아까 재미있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어서 선거 전문가가 패널로 좀 출연을 해서 그 선거 절차의 과정이라든지 정확한 선거 정보 등을 이렇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은 선거 개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나투표 요원이 거리로 나가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개표에 대한 거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개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 스피드? 그렇죠. 빠른 개표 중요하고요. 또 정확하고 공정한 거. 네. 정확하고 공정한 거요? 그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마음이 조금 이렇게 조이면서 보니까 그게 빨라 보이지 않아요? 네, 저는 결과만 빨리 봤으면 좋겠어요.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 혹시 개표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있으세요? 공정하고 신속하고 빠르게. 그렇네요. 네. 그러면 공정하고 신속하고 빠르게 누가 그걸 할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네. 사람이? 기계가. 기계가? 네. 기계가? 사람이? 진짜 누가 하나요? 궁금하시죠? 네. 이 안에 스튜디오에 전문가 분들이 나와 계시거든요. 질문을 주시면은 그분들이 알려주실 거예요. 개표하는 거 보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던데 누가 개표를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개표 절차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첫 번째 궁금증은 개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하는 겁니다. 자, 개표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8단계를 거쳐서 이제 개표가 진행이 됩니다. 처음으로는 이제 접수부에 개표를 위한 투표함이 도착을 하게 되고 투표 참관인이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이것이 개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함을 개함을 해서 투표지를 정리하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투표용지가 한 장이기 때문에 그냥 정리라는 의미가 별로 없겠지만은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투표용지가 7장이 되고 따라서 색깔별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가 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투표 분류지를 이제 기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유효표와 미분류표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한 그 투표지들은 유효표로 이제 분류가 되지만 투표 분류기 자체가 구별을 하지 못하는 투표용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미분류표로 이제 구분을 하게 돼서 그 분류된 유효표와 함께 심사 집계부로 넘어가게 되고 이 심사 집계부에서는 유효표의 경우에 그러니까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기표가 된 것으로 확인된 투표용지가 제대로 구별이 된 건지를 육안으로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요. 앞서 투표 분류기가 그 미분류표로 분류한 표들을 모아서 육안으로 사실상의 수개표라고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만은 여기서 다시 육안으로 확인을 해서 이게 유효한 편지 또 유효한 표라고 하면 누구한테 투표를 한 것인지 만약에 무효 편지를 이제 구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심사 집계를 마감하게 되면 이 개표 상황표 확인석을 통해서 정당 후보자별 득표 상황과 이런 것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고 그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득표수 검열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 선관위원 측에서 검열이 끝나게 되면 위원장이 그 결과를 이제 공표하게 됩니다. 그 공표된 결과를 바탕으로 기록을 하고 또 상급기관에 이제 보고하는 절차를 마치게 되고 개표가 마감이 되면 마지막으로 정리부에서 투표지를 포장해서 정리해가지고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하는 8단계의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4번부터 6번까지는 표를 계속해서 재확인하는 작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 번 재확인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빠른 개표도 중요하지만 정확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저기 그림에 그 표를 정리하는 분들은 뭐 누구예요? 네, 개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선관위 직원 외에도 뭐 교사라든지 공무원, 금융기관 직원 뭐 다양하게 많이 참여를 하시는데요. 특히 일반 유권자분들도 이렇게 개표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개표 과정에 참여도 하고 또 개표 과정 전체를 이렇게 감시하는 역할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가 개표 사무원으로 활동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개표 참관인도 할 수 있나요? 네, 지난 20대 총선에서 이렇게 새롭게 도입이 된 제도인데요. 일반 유권자의 참여를 높이고 또 투명성을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최초로 개표 참관인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개표 참관인은 이제 정당이나 후보자 측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시는 건데요. 그 숫자 외에 한 20% 정도를 더 추가로 저희가 추첨을 해가지고 선정을 하였고요. 또 특히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 이런 분들도 개표 참관인으로 저희가 참관할 수 있도록 해서요. 결과의 신뢰성과 어떤 그 투명성을 공정성을 더 높였습니다. 그러면 개표 참관인은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나요? 그 기간이 되면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각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아마 그 공고문이 뜰 겁니다. 그러면은 그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직접 방문하시든지 아니면 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개표 참관인은 누구나 신청하면 다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앞서 그 투표 참관인이 투표 과정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한다고 한다면 이 개표 참관인은 개표 과정 전반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민들은 가능하지만 뭐 우리 국적자가 아닌 경우라든가 또는 미성년자라든가 또는 법적으로 이런 역할을 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표 작업하는 분들은 돈을 받나요? 아니면 그냥 봉사활동처럼 이렇게 해주는 건가요? 저희가 소정의 어떤 그 수당과 여비를 지급을 하는데요. 이게 솔직히 오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 긴장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일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선관위 직원들도 실은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또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또 힘을 보태주시니까요. 그분들께 참 감사하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국민들이 이렇게 개표 작업까지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국민적 선택의 결과를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한 그 일부지만 아직까지도 이 개표 절차상의 그 하자 또는 부정 시비를 제기하는 일부의 의견도 소수지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투표한 그 투표가 어떤 절차에서 개표가 되고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자,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선거 개표 과정에도 다양한 첨단 장비들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 개표에는 어떤 첨단 장비들이 사용되는지 만나보시죠. 정확하게 개표하고 투명하게 검증하기 위해 도입된 첨단 개표 장비들. 덕분에 개표 절차도 무척 편리하고 빨라졌는데요. 먼저 투표지 분류기는 투표지를 각 후보자별로 정확하게 분류해주면서 정상적으로 기표가 안 된 미분류표를 따로 분류해줍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한 투표지는 투표지 심사 개수기를 사용해 사람이 직접 유관 심사를 하는데요. 투표지 매수도 자동 개수된다네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도와주는 첨단 개표 장비들 참 편리하죠? 투표지 분류기가 순식간에 표를 분류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놀랍네요. 그렇습니다. 이 개표 절차가 사실은 엄격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기계적인 도움을 통해서 신속하게 정리한다라는 것, 그다음에 정확성을 기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다만 이게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이걸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행에서 돈을 분류해내듯이 어느 정당이나 후보에게 투표했는지를 확인하고 또 어느 정당이나 후보에게 투표했는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앞서 말씀드린 미분류표의 경우는 유관으로 다시 그 수개표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당한 그 개표의 그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투표지 분류기가 도입된 다음에는 개표가 정말 빨라졌을 것 같아요. 네, 투표지 분류기는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투표지를 정당 후보자별로 빠르고 정확하게 분류하는 기능을 하는 그 개표 보조 장치인데요. 2002년 6월 13일 지방선거 때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 투표지 분류기가 도입되기 전에는 아까 투표지를 일정 그 방향으로 정리했던 그 계안부에서 후보자별로 다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 그 투표지 분류기 도입으로 시간이 많이 절약됐습니다. 그러면 투표지를 한 번에 얼마나 분류될 수 있어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도입된 그 신형 투표지 분류기의 경우에는요. 후보자별 분류 속도가 기존에는 340매였는데 지금 420매까지 이렇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 투표지 분류기의 장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인간적 실수의 가능성을 줄이는 데 가장 큰 강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장시간 단순 작업을 어떻게 보면 반복하는 일이 개표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인간적 실수를 줄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신속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사람이 개표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빨리 진행이 되고 동시에 그러면서 정확성까지도 다시 한번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하기 전에 한 번 더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투표지 분류기에 또 다른 기능이 있다면서요? 네, 공정성을 위해서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한 모든 투표지는 스캔이 돼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사후에 개표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사후 검증이 가능합니다. 저는 투표지 심사 개수기도 정말 신기했어요. 네. 투표지 분류기와 심사 개수기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 일단 분류를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투표지 분류기가 되고요. 심사 개수기는 그걸 사람이 육안으로 제대로 이제 분류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간적인 실수를 줄이면서 신속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담보해낼 수 있는 어떤 기계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사 개수기는 아까 이제 보셨듯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총선 때 새롭게 도입이 된 그런 기계입니다. 개표가 이렇게 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도입이 되었는데요. 한 심사 집계부당 그 심사 개수기를 한 3대씩 배치를 하고요. 그 심사 개수기당 개표 사무원이 2명이 2인 1조가 되어서 이렇게 투표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철저한 유관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기계가 이미 정확하게 분류를 했는데 그걸 굳이 사람이 또 볼 필요가 있을까요? 투표지 분류기는 개표의 보조수단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해야 되는 작업이다. 그렇군요. 예. 자, 이제 시민들의 두 번째 궁금증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투표 매번 참여하십니까? 네. 그래요? 네. 참여하신 이유가? 국민으로서 네. 권리를 주장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뽑은 분을 네. 지켜보잖아. 어머니 그러면은 개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아세요? 그냥 텔레비 보고 알지. 뭐 텔레비전 어떻게. 보고 그럼 그 응. 안에서 개표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 내가. 투표 용지가 딱 도착을 하잖아요. 개표소에. 그러면은 거기서 이게 기계로다가 분류를 하는 투표 분류기가 있어요, 어머니. 투표지 분류기. 궁금하죠? 공정하게 되는지. 공정하게 해주길 바래야지. 잘해야지. 네. 어떻게 공정하게 하는지 저 안에 스튜디오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열어봐 주세요. 투표지 분류기를 믿어도 되나요? 믿게끔 해주세요. 네. 속 시원하게 알려주세요. 네, 속 시원하게 알려주세요. 자, 투표지 분류기 정말 믿을 수 있나요? 하는 궁금증입니다. 투표지 분류기가 도입된 이후에 의혹이 좀 있었다. 투표지 분류기가 불법 장비라는 루머도 있었다. 이런 얘기 들리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18대 대선 때 제기됐던 부분인데요. 이제 투표지 분류기를 전자 개표기로 이제 오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무효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이 제기가 됐었고 이후에도 이 투표지 분류기를 불법 장비로 전제하고 투표 개표 절차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거나 또는 이제 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경우들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 투표지 분류기의 사용이 정당한 것이다라고 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유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기각되는 또는 패소하는 결정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법적으로 인정받은 합법적인 장비라고 봐야겠군요. 네, 투표지 분류기는 투표지를 분류해서 집계하는 작업만 합니다. 그래서 그게 최종적으로 그 분류된 결과가 최종 개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라는 용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근데 투표지 분류기도 기계이다 보니까 사람이 뭐 조작하거나 아니면 해킹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혹도 일부 제기가 되었지만 투표지 분류기는 전선만 연기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전기만 공급이 되면 그 작동하도록 되어져 있는 기계에 불과하고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킹의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투표지 분류기는 보안 카드와 비밀번호가 있어야지 그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된 사람이 아니면은 아예 시작조차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또한 그 공정성 유지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미지가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투표하셔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까지 선관위에 투표지 분류기 관련 소송만 40여 건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상당히 많은 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관되게 기각되거나 또는 패소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요. 문제는 이제 투표지 분류기의 그 정확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투표지 분류기가 도입되기 이전의 선거를 보면 수개표를 한 경우에 다시 수개표를 해서 당락이 번복된 경우가 이 95년, 98년 지방선거를 보면 8차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2002년 이후에 이 투표지 분류기가 도입된 이후에 보면 이 재검표를 하더라도 당락이 변경된 경우는 없었다고 하는 점이 바로 이 투표지 분류기의 어떤 정확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투표지 분류기는 그 개표 사무원을 보조하기 위한 그 보조 기계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럼 아직도 투표지 분류기에 대해서 뭐 의심하거나 걱정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요?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투표지 분류기는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개표의 보조장치일 뿐입니다. 그래서 1차 분류된 투표지는 아까 심사집계부에서 다시 한번 육안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개표에 관한 궁금증 만나보시죠. 우와, 안녕하세요. 혹시 선거에 관심 많으세요? 투표예요? 관심 있죠. 관심 있어요? 네네. 그럼 개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혹시 아세요? 개표가 이루어지는 것은 다 각자 이렇게 네. 이렇게 모음으로 해서 이렇게 뽑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다 모아가지고 누가 하나하나 다 분류해요? 분류하는 것은 국민들도 있지만 그 군청에서나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개표하다 보면 분류 안 되는 표들도 있죠. 네네. 개표하다가 분류가 안 되는 표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무효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분류기에서 미분류표가 따로 분류된다고 하셨는데 이 미분류표하고 무효표가 다른 건가요? 미분류표 안에 이제 무효표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누구에게 기표했는지 애매하거나 아니면은 그 무효표가 이렇게 미분류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어떤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확하게 유효표로 표시되어 있는 것만 이렇게 후보자별로 분류가 되고요. 기계가 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 것들은 모두 다 미분류표로 분류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미분류표라고 당연히 무효표가 되는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무효표가 이제 미분류표 중에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는데 미분류표는 기계가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가 누구 후보에게 또는 어떤 정당에게 투표했는지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중에 아마 일부가 이건 정말 무효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육안으로 봤을 때 이거는 A 정당 또는 A 후보에게 투표한 것이다라고 분류할 수 있는 표 이렇게 나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제 선거에서 무효표가 얼마나 나옵니까? 그 무효표의 경우에는 뭐 통계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선거마다 다르고 2014년 6월에 지방선거를 보게 되면 그때 7번 한 사람당 투표를 했기 때문에 총 투표 용지가 1억 5,800매 정도, 800만 매 정도 이제 되는데 이때
한 3.1%, 한 500만 표 조금 안 되는 수가 무효표로 나타난 기록이 있습니다. 아유, 무효표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무효표도 종류가 여러 가지일 거 아닙니까? 네, 어느 란에도 투표하지 않은 게 제일 많았고요. 64.8%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그 두 개 이상의 란에 그 투표를 한 게 나왔는데요. 그게 16.2%. 그리고 나머지는 사퇴한 후보자한테 표기한 것이 14.9%를 차지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해 잘 안 가는 게 선거일 때 시간을 일부러 내서 뭐 투표소 가지러 가서 그냥 투표지 아무것도 표시 안 하고 그냥 내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 투표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이웃나라 일본이나 뭐 스위스 같은 나라는 후보자의 이름을 본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투표용지에 이름이나 후보가 그 정해져 있고 거기에 이제 인주로 어떤 표시를 하게 돼 있는 건데 그 표시를 안 한 표가 지금 가장 많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 또는 두 군데 투표를 했거나 좀 엉뚱한 데 그 기표를 한 경우들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를 볼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의사의 표현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기존 어떤 정치권의 행태라든가 또는 당시의 상황에 대한 어떤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무효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잘못된 기표 방법 때문에 내 투표가 무효가 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래서 간단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다양하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있는데 이 중에 유효한 것도 있고 무효한 것도 있습니다. 로빈이 보기에는 이 중에 무효한 표는 뭐 같아요? 하나만 골라봐요. 5번째요. 거기. 요게? 네네. 왜요? 모르겠어요. 거기 그 안에 표시를 안 했으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 네모난 칸 안에 제대로 안 했다? 네. 예. 그리고 보면 여기 뭐 세 군데나 찍어놨는데, 예. 너무 욕심 부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저는 요 세 번째 있잖아요. 여기다 표기를 하긴 했는데 옆에다가 뭐 사람 이름도 찍고 뭐 여기도 찍고 이게 이렇게 세 군데나 찍으면 이것도 무효 아닌가 싶은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무효표 딱 보이세요? 무효표는 아무래도 이 경우에 그 지정된 기표용 그 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무효표 아닌가 생각이 되고 옆에 아까 로빈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바깥에 이제 찍은 거니까 아마 무효표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자,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네, 지금 여기는 무효표 3개와 유효표 3개가 있습니다. 네. 무효표가 어떤 걸까요?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신 투표용지는 투표지는 말씀하셨듯이 기표용구 외에 또 다른 표시가 있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무효입니다. 이게 무효예요? 왜 무효일까요? 여러 가지 있으니까 표시를. 여러 가지 표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그 5번째 이미 기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7번째를 보시면은 그 선에 접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붙어 있는. 네. 그 붙어 있는 경우에 저희가 그 후보자의 표로 보거든요. 그래서 두 후보자 란에 기표를 한 것으로 봐서 이것은 무효표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이렇게 무효표가 아닐까 하셨는데 이것은 유효표입니다. 그래요? 네. 이것은 여러 개를 찍었지만 하나의 후보자에다가 찍었기 때문에 이건 유효표고요. 네 번째는 좀 애매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 그 정규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무효로 보는데 이것은 약간 정규 기표 용구가 약간 번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정규의 기표 용구가 확실하다고 판단이 되면 유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를 보시면은요, 아까 이거 무효라고 말씀을 하셨죠. 아까 두 번째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요. 실은 지금 여기 접선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두 곳은 접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하나의 후보자에게만 투표를 한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유효표가 됩니다. 진짜요? 네, 신기하죠. 그리고 이거 맨 마지막은 아까 이렇게 손도장을 찍으신 것 같은데요. 정규의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무효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기표 용구 있잖아요. 예전엔 인주 찍어서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어떻게 찍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계속 나옵니까?
네, 그 기표용구 안에 그 인주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 그 기표 숫자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뭐 무효표를 방지하기 위한 선관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한 표를 정확하게 찍으려는 그런 유권자의 뭐 인식 변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이 소중한 내 한 표가 무효가 되는 일이 없겠죠.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시청자 퀴즈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퀴즈는 문제들입니다.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빠르게 분류해주는 기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블로그 정정당당 스토리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선거 궁금해 마크가 찍힌 USB를 선물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은요, 선거 개표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이 개표 절차나 방법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면 좋을까요? 절차와 이제 관리에 관해서는 이제 우리 선거에서는 그렇게 크게 의심할 만한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참여를 완결한다는 의미에서 투표뿐만 아니라 개표 과정에서도 일반 시민과 국민들이 원한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결정하는 과정이 선거이기 때문에 국민 참여를 늘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중앙선관위에서도 개표와 관련해서 앞으로 진행 중인 계획이 있을까요? 네, 중앙선관위는 그 개표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한 개표 방송이라든지 개표 생방송이라든지 또 개표 참관인 공모 같은 국민과 소통하는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로비는 오늘 어땠습니까?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개표 상황 될 때마다 그냥 결과는 빨리 받고 싶은데 오늘은 빨리 받는 게보다 정확하게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선거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선거 궁금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